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주 난장판이 났죠. 굉장히 난장판이 나면서 매매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방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여기서부터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잘 나와 주었지만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통해서 저는 손실을 최소화했고 지금은 뱉은 거 전부 찾고 양전한 상태입니다. 꽤 많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관점부터 이제 저희 원래 순서죠. 원래 순서대로 지난 관점부터 매매 대응 추후 관점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만대 초반, 저는 이제 5만대를 얘기했었죠. 5만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뭔 헛소리냐라고 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번 폭락을 통해서 겸손함을 조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점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리 허황된 얘기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근거를 들어보고 근거가 있다면 존중할 만한 관점이라고 항상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로 제 관점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관점부터 매매 대응 추후 관점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좀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이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잘 대응하셨다면 또 매매를 못할 만큼 혹은 복구를 못할 만큼의 무빙은 아니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자, 지난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관점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닥 다지고 올라올 때 이 고점을 돌파는 했지만 이 무빙이 제 눈에는 임펄스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얘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방 돌파보다는 저는 오히려 큰 수렴을 보겠다. 큰 수렴의 형태로 최소 이렇게 바닥 정도까지 떨어지는 무빙이 나오는 걸 메인으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매매했었냐면,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치고 익절 분할익절 날리고 올라왔을 때 여기 고점을 로스로 최대한 저는 여기서 계속 숏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덜고 순환매를 하면서 평단을 계속 높였고 70900 몇십이었어요, 제 평단이. 그런 상태에서 여기 스탑로스를 잡아놨는데 여기 안 터뜨렸죠. 결국 안 터뜨리고 이렇게 내려와주는 무빙을 보였습니다. 저는 숏을 계속 분할익절을 날렸고 20-30%씩 계속 날리다가 결국은 아마 한 요정도, 제 기억에 한 요정도에서 다 날렸을 겁니다. 요정도에서 다 날렸을 겁니다.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요정도에서 다 날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롱 스위칭을 바로 했는데 거기서 와다다다다 떨궜는데 판단이 좋지는 않았죠. 일단 첫 번째,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떨군 거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떨군 건데, 외부 이슈로 인한 급락인데 조금 성급하게 잡은 감이 아무래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전처럼 다이버를 잡고 이렇게 말아 올릴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근거를 잡았던 건 이 매물대까지 버텨줄 거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구민재존이잖아요. 제 기억엔 여기 구민재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민재존이 깨지는지를 좀 보자라는 이제 브리핑을 드렸었고, 결국은 이 바닥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롱을 유지했고, 유지한 상태에서 첫 반등 나왔을 때 바닉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 추매까지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고점 왔을 때, 그리고 여기 왔을 때 계속 분할익절 날려놓고, 자, 이 정도 올라왔고 여기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방에다 브리핑 드린 내용은 여기가 스탑로스가 아닌 저는 여기로 스탑로스를 옮기겠습니다 하고 제 평단이 이 정도 됐었어요. 꼬리쯤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여기까지 들고 와서 여기서 한번 익절 날리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눌리더라도 갈 줄 알았는데 자는 동안에, 이게 주말이었잖아요.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날 아침 눈을 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11시 제 늦잠 자가지고 11시인가요? 거의 11시 반인가에 눈을 떴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떨궈가지고 선물들은 더 깼죠. 그래서 오구를 59점 몇을 보고 이렇게 반등 튀어가지고 요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 대응을 여기에서 여기 매물대 있구나, 여기 꼬리 안 깰 것 같다, 한 번 이만큼 빠지고 두 번째 이만큼 빠졌는데 못 올려쳤는데 여기에서는 받아볼 만한 것 같다. 그래서 손익비로 봤을 때 여기 매물대 기준으로 여기서 이쯤에서 받아보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롱을 받아서 평단이 제가 한 62,400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롱을 받고 올라왔을 때 당연히 분할 익절했고, 그 이후로 또 어떻게 대응을 했냐, 저는 이게 바닥이 나왔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떨굴 것 같았으면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이 반등이 이렇게 깊게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아마 바로 깼을 거예요. 빨리 다이버를 잡고 올라왔을 텐데 여기서 버텨내는 걸 보고 이거 그냥 저는 바닥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제 평단에서 저는 눌린다면 이 첫발 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한파동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되돌림에서 저는 불을 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저희 교육방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아이고 저희 교육방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교육방에 저희가 실시간 브리핑 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하고 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는데, 이 상황이 이 상황이죠. V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저는 요 구간까지 오면 받겠다, 이 구간이라고 본다. 그래서 반등을 주면 매물대 구간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근데 문제는 요 구간 중에서 덜 눌리면 덜 눌릴수록 좋기 때문에 버티고 오르면 조중에 대한 불안을 채우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기에서 분할 입절한 다음에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에서 한번 물 타졌고요. 그래서 평단이 한 요 정도 됐거든요. 요 정도 됐어요. 여기서 불 타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서 제 평단 밑에잖아요. 물 타졌고, 스탑로스는 두 번 다 물 타고 났을 때도 여기에 스탑로스가 다 잡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게 3시 4시잖아요 2시네. 이게 아침에 제가 오늘 출근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물 탄 거는 받고, 그 다음에 잤는데 한 번 더 물 타지고 여기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쯤 5시쯤 제가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요쯤에서 확인을 하고 일단 올라와 있고 반등 좋네, 이거 좀 많이 깊네, 좀 불안하네 하고 여기서 조금 익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그럼 제 평단이 요 정도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차피 불 안 탔으니까 세팅돼 있는 가격 보면은 제 평단이 지금 어디냐면, 잠시만요. 제 평단이 63,123이에요. 63,123이면 63,123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가 되겠죠. 불타고 물타고 해가지고 평단이 여기 세팅이 됐는데, 여기에 스탑로스를 잡아놨고 여기가 평단이었으니까 제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여기에서 담배 하나 피면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모양이 애매하다고 느껴졌던 게, 여기에서 요렇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살짝 내려오는 걸 보면서 여기서 익절을 날렸어요. 제가 일부 익절을 날려놓고 제 평단 근처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왜냐면 여기에서 불탔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두 번이나 불탔으니까 이 비중이 높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중을 좀 덜어놓은 거죠. 근데 그래도 이만큼의 이미 익절을 날려놓은 상태였으니까 저는 수익을 본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이니까 굳이 뭐 부담 없이 좀 제가 반등에서도 좀 괜찮게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서는 좀 챙겨 놓자라는 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흐른 다음에 이게 9시가
보자. 여기서 올려줬고 7시 이게 출근하던 중에 이렇게 불반등을 줬습니다. 불반등을 주는 걸 보고 아 이거 가겠구나. 여기까지가 조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홀딩을 하고 어디에서 털었냐? 제가 여기에서 한번 20% 익절 날리고요. 여기 왔을 때 또 한번 20% 익절 날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평단 다시 지금 제 평단에서 여기를 스탑로스로 잡고 여기였던 평단에서 불타고 물타져서 평단 여기가 됐고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20% 날렸고 떨어지면서 또 반등 줬을 때 여긴가에서 20% 날렸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20% 날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전부 수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마 요쯤 날렸을 때 저도 하락의 손실을 봤거든요. 어디에서 손실을 봤냐면 여기 스탑로스가 터질 때 또 손실을 봤어요. 여기에서 스탑로스 터질 때 잘 때 새벽에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어디였겠어요? 스탑로스? 여기였죠.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챙겨놨지만 여기에서 쭉 쏟으면서 스탑로스가 나면서 제 평단이 여긴가 그랬는데 여기에서 손실이 좀 났어요. 좀 났고 거기에 대한 거를 다 찾고 잠시만요. 아니다. 죄송해요. 여기서도 손실이 났었어요. 제가 이걸 좀 일찍 받다가 여기서 밑에서 다시 받으면서 손실이 났었나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좀 손실이 났고 여기에서도 손실이 났어요. 그 손실을 여기에서 다 못 메꿨었거든요. 여기서 한 70% 여기에서 본 손실 70% 메꿨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로가 엄청 짧았어요. 제가 평단이 이 정도 돼가지고 스탑로스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건 제가 방에다가 줄창 말씀드렸는데 요만큼 손실이 났지만 어쨌든 여기에 손실을 다 못 메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매매를 하면 여기서부터 아침에부터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다 맨징을 하고 손실을 전부 다 맨징을 하고도 양전이 된 상태입니다. 양전이 꽤 많이 된 상태예요. 이걸로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면 까드려도 되긴 하는데 근데 자꾸 이걸 뭐 까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이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과거랑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어쨌든 제 기조는 여기에서 하방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랑 전쟁 이슈로 인해서 너무 많이 빠져버린 상태가 된 거죠. 반등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한 파동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 직전 저점은 낮췄지만 진짜 중요한 저점은 깨지 않은 이 전형적인 박스권에 헌팅하는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줄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지금 고점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완익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 저는 어쨌든 최소한 이 한 파동의 되돌림이 이렇게 짧게 나올 것 같진 않다. 한번 더 높여줄 거라고 보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욕심을 좀 부리면 67, 68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익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후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여기에서 반등을 준 다음에 저는 아마 이 저점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ABC로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ABC로 빠지는데 과연 이 ABC가 끝이냐라고 하면 아마도 저는 한 발 더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5만 몇천대를 볼 수 있는 요 정도가 되거나 피보나치 한번 찍어볼까요? 피보나치 찍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확장으로 찍으면 보시면 1.618이 정확히 이 매물대에 걸립니다. 최대치죠. ABC 최대치로 봤을 땐 너무 이쁘게 이 매물대 이전에 말씀드렸던 52,00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직 1대1도 제대로 못 채웠어요. 아직도 1대1을 못 채워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구조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지금 상태에서 저는 메인은 하방입니다. 이 저점은 지금 반등을 주더라도 이 저점은 한 번 더 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게 제 생각에는
오파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요렇게 보면 이제 플랫 형태로도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러닝이면 사실 저점을 안 깼어야 하고 익펜이면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플랫이 레귤러 플랫이 나왔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점을 살짝 깼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이거든 뭐 어떤 형태의 플랫으로 나오더라도 그 결과는 여기가 오파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걸 오파라고 1, 2, 3, 4, 5인가 3파가 제일 길어 보이긴 한데 이게 별로 그렇게 또 예쁜 임펄스 형태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게 외부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늘어진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임펄스로 잘 안 보여서 요 플랫은 좀 후자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플랫이다, 과해진, 그러니까 외부 이슈로 인해서 늘어진 플랫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플랫이라고 보죠. 그럼 플랫이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위로 가는 거. 첫 번째, 조정 끝났어. 이제 막 달려가는 고점을 갱신하면서. 어쨌든 이 한파동에 대한 이 조정의 규모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서부터의 한파동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좀 겹쳐서 안 보이네요. 조금 봅시다. 이게 보면 규모로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플랫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파동에 대한 여기가 비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파면 보세요. 원래 이 조정이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더 깊게 빠졌어야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가로로 기간 조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방을 엄청 낮추지 못했단 말은 롱 힘이 굉장히 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그런 기간 조정의 플랫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민기적 올릴 게 아니라 엄청 빨리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런 조정의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가격적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위로 밀었기 때문이에요. 상방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떨구지 못하고 짧아진 거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미는 힘들이 강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빨리 회복하고 빨리 날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무빙을 보면 사실 그런 무빙은 또 아니에요. 그쵸? 시원시원한 맛이 없잖아요, 사실. 여기 보세요. 조정 끝나고 나서 엄청 오르고 정확하게 여기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케이스를 볼게요.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날이 설날이었죠. 설날 상승 끝나고 나서 보세요. 옆으로 기간 횡보를 했어요. 기간 횡보를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와야 되는 횡보를 해야 했는데,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조정인데 얘가 롱 힘이 너무 세니까 위로 계속 밀어 올리니까 계속 기간 횡보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횡보를 하고 나서 기간 횡보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장대로 꼽아버려 날라갔어요. 왜? 내려가야 하는 자리에서 내리지 못할 만큼 매수세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이 다음 상승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방향도 잡았고 상승도 했는데 그리고 기간도 내린 기간에 비해서 짧지 않은데 근데 얘가 아직 이만큼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기간 횡보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간 횡보가 아니라면 결국은 이렇게 하고 저점을 요만큼만 갱신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한 번 더 뭔가 시원하게 깨주는 조정이 나와야 최소한 여기 매물대가 있는 7K, 6K 정도까지거나 혹은 1.618까지 아주 깊게 빠져서 이렇게 빠져서 조정을 맞춰야 그 다음에서야 상승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비고 한 번 더 다진 다음에 기간 횡보 채웠어 이제 날라갈 거야 하고 이렇게 날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형태로 볼 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을 주더라도 한 발 더 남은 것 같다. 뭐 여기가 될지 57K가 될지 52K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름숏의 기조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메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하방에 좀 더 저는 힘을 두겠다라고 중기적 관점을 내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주말 동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무빙이 나와서 손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항상 우리에게 대응하지 못할 만큼의 큰 변동성을 가져다 줄 때 방어가 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손절과 스탑로스죠. 스탑로스를 두면서 가셨으면 저처럼 막 엄청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두 번의 하락을 충분히 겪었지만도 충분히 만회의 기회들을 줬다. 그래서 살아만 있었다면 수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멘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톱로스를 걸어서 내가 파란 쪽이 잘리더라도 나머지들로 그렇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살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관점들이나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댓글창이나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카카오톡 오픈톡 링크가 있습니다. 그 오픈톡 링크에 오시면 관점도 공유하고 저희가 조금 뭐 알고 있는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공유 드리고 하니까요. 같이 차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매매 대응도 잘 하셔서 괜찮은 대응과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병 떨치고 수익으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